당신은 그저 자동 조정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 서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은 뇌의 언어,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생각, 행동, 감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경험을 계속 상상하고 현실처럼 느낀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 지금부터 조 디스펜자의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초자연적이 되기 위한 준비. 이 책을 쓰는 것이 나 자신과 내 평판에 누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세상에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나의 연구 결과들을 유사과학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가 등장한 뒤부터는 더 그럴 것이다.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곤 했다. 아직 신출내기였던 때라 늘 비평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승인할 만한 것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가능하다고 늘 생각해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확실히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쓰기로 했다.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직선적인 삶을 사는 직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삶을 사는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다. 초자연적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해부학적 조직과 화학물질과 생리학적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저 깨어나 활동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지난 몇 년 동안 내적으로 심오하고 신비한 경험을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내면의 사건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가 경험해온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소개하고 싶고 전 세계에서 진행된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우리가 해온 여러 작업의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싶다. 워크숍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번번이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명상하는 동안 그들의 육체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뇌 스캔을 수도 없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은 변화가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들 뇌 속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어떤 참가자들은 그런 변화를 단 나흘 만에 성취해내기도 했다. 우리 과학팀은 워크숍 전후는 물론이고 영상 및 각종 실천법이 행해지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뇌 주사 사진, 뇌 스캔을 찍었고 그 자료를 정량적 뇌전도 측정기를 이용해 분석했다. 이 분석 자료들이 보여주는 워크숍 전후 혹은 명상 도중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단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만큼 변화들이 정말 극적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고급 수련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의 뇌를 보면 각 부분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일관성 있고 동조되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신경체계에 질서가 잡히면서 각자 창조하고 싶은 미래가 더 분명해지면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그 미래에 대한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작동한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단 며칠 만에 어떻게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자료들은 당신의 뇌도 바뀔 수 있음을 말해준다. 2013년 말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작업에 흥미를 갖고 찾아온 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뇌 주사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명상 중이던 한 학생의 뇌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수치였다. 우리는 그 놀라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아 보고 또 보았다. 우리 학생들은 명상을 하는 동안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꼭 진짜처럼 느껴지고 신비로웠으며 그 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거나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 그들은 명상이라는 내면의 세계에서 초월적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은 그때까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포착해서 보여주었다. 이런 일은 어느덧 우리 사이에서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뇌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언제 방출될지 예측을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들을 신비적이지 않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의 기관과 체계, 신경 전달 물질 등에 관한 과학, 생물학, 화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공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심박 변이도에서 보이는 놀라운 변화들도 기록해왔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이 가슴을 열고 감사, 흥분, 기쁨, 자비, 공감, 연민 같은 고양된 감정들 속에 머무를 때 일어났다. 이런 감정들 속에 있을 때 우리 심장은 질서와 균형 속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일관성이 있게 뛴다.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 이 두 가지가 과거에 사는 것에서 미래에 사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마음과 몸의 결합, 즉 생각과 감정의 결합이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온 마음으로 상상하는 어떤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일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힘을 다해보라. 그렇다 연습과 함께 수치로 드러나는 피드백에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습관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볼더크릭에 있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뛰어난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 워크숍 학생들 수천 명의 심장 반응을 측정했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한 일을 더 꼼꼼하게 돌아보고 반복하게 된다. 그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면 당신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줄 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물리적 기능을 기계적으로 돌보며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해준다. 우리 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적으로 기능하는 자율신경계이다. 이 자율신경계에 접근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를 구속해오던
원치 않은 행동, 믿음, 습관을 더욱 생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이 책에서 공개할 것이다. 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된다. 이 자기장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주파수이기도 하며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 주파수가 전달하는 정보가 의도 혹은 생각인데 이 의도와 생각이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심장에 일관성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증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과 정보의 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우리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명상 공간 안에 에너지도 측정했고 550명에서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방에서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이뤄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목격했다. 우리는 상당한 변화들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명상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학생들 주변에서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의 장을 측정해 우리가 과연 자신만의 빛의 장을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사실 당신을 포함한 이 물질, 우주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빛과 정보를 방출한다.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생존 모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을 몸 안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화학물질로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몸 주변의 에너지 장은 쪼그라든다. 우리 팀은 광자, 빛의 입자의 방출을 측정하는 최첨단 장비도 찾아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 빛의 장이 생성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볼 수 있다. 빛이 많이 방출될수록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그만큼 생명력도 커진다. 몸을 둘러싼 빛과 정보가 적은 사람일수록 물질 쪽에 더 가깝고 따라서 생명 에너지도 조금밖에 방출하지 못한다. 폭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과 다양한 체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학작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빛의 에너지장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한다. 이 빛의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 안팎의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달해 다른 세포들과 생물학적 체계들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 생기는 내면의 변화가 몸에서 방출하는 생명 에너지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측정했다. 심장 외에 몸의 다른 주요 부분들도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들을 나는 에너지 센터라고 부른다. 이 각각의 센터들도 자신만의 주파수, 의도나 의식, 분비선, 호르몬 물질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개별적인 미니 뇌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마음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센터들을 조절함으로써 훨씬 균형 있고 원만하게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뇌파를 바꿔서 이 잠재의식적 운영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실제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옮겨가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뇌파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하면 좀 더 쉽게 자율신경계의 프로그램들을 재설정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제시한 다양한 명상법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에 뇌파 바꾸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중력도 좋은데 집중력이 좋아야 충분한 시간 동안 현재에 머무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찾아냈고 다시 말하지만 그 도구를 통해 얻어낸 연구 성과를 이 책에 소개하려 한다. 이 책으로 당신은 우리가 유전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신세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 발현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다. 우리 학생들의 유전자 발현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고 그들 자신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생각만으로 몸속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유전자, 단백질, 효소의 작용이 바뀌었음을 실제 증빙 자료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테고 따라서 정말로 변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게 될 것이다.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이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는 말은 요즘 참 많이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체성,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세상을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조차 추월해야 한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란 내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또 샤워형 마음도 따로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들의 덩어리이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에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 뇌 속이 과거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낸다. 예를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의 화학 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방금 말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무가치함 혹은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고도 당신은 잠시 침대에 누워 있다. 그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문자, 이메일을 살피고 이어 뉴스를 읽는다. 그 다음 당신은 욕실로 간다. 볼일을 보고 이도 닦는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후 부엌으로 간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도 먹는다.
그러는 동안 뉴스를 보거나 이메일을 다시 확인한다. 매일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어제 본 똑같은 동료들과 어울린다. 어제 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심지어 어제와 똑같이 곤란한 일들에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한다. 일을 마치면 또 운전해서 귀가한다. 가는 길에 늘 가는 마트에 들러 좋아해서 늘 먹는 식재료를 산다. 그리고 늘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거실에서 늘 앉는 소파에 앉아 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 다음 늘 하는 방식으로 잘 준비를 하고 늘 같은 쪽으로 침대에 올라가 늘 그렇듯 책을 조금 읽다가 잠이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정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 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정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늘 하는 생각은 늘 똑같은 선택을 이끌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늘 똑같은 행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경험을 야기한다. 똑같은 순서의 일들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미 아는 것 안에 있다고 하자. 즉 익숙한 과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에 기초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있다고 하자. 그 기지에 미래의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실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이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요. 사실 예측 가능한 사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예측 가능한 것과 미지의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의 것은 낯설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 일상 속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생각을 거듭 반복한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선택을 내리고 프로그래밍된 같은 습관을 내보이며 나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재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패턴 속으로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그 똑같은 경험을 재창조하는 순서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 순서들 각각을 좀 더 쉽고 덜 힘들게 다음에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며 자동화되어 간다. 이 각각의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단계를 이룰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익숙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그 경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경험에 대한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지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같이 일해온 팀원들과의 회의가 어떤 감정이 들게 할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충분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회의에서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과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자동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실제 그 경험을 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몸은 항상 빛과 에너지를 혹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 의도가 담긴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생각, 느낌의 고리가 어떻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이 전하, 전기 충전을 만들어낸다. 생각은 화학 반응도 야기하는데 그 반응들이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익숙한 느낌 혹은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그 느낌 혹은 감정이 자아를 만들어낸다. 전하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만나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에서 부합하는 특정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그 미래에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특정 시간 선상에서 벌어진 그 경험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 과거와 미래에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시간의 선상에서 미지의 경험을 창출하기에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져 버린다. 우리가 주의를 두는 곳이 우리가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느낌과 기억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과거에게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익숙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만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그 예측 가능한 미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샤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내 샤워기를 잡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다. 커피 머신을 생각하자마자 커피 머신에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엌에 가서 모닝커피를 만든다. 그렇게 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22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 몸은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늘 마음을 따라 기지의 것에 이른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 기지의 것에 주의를 두고 따라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룰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안다면 내가 머릿속 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 몸뿐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극히 좋아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 지원자를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이후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다. 실험 전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극적일 정도로 많은 새 신경 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한 그룹은 단지 생각만으로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한 사람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을 실제로 피아노 앞에 앉게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피아노 흰 건반 한번 쳐본 적 없는 사람임에도 상상한 음을 꽤 잘 쳐냈을 것이다. 매일 그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실제 피아노 연주를 위한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뇌 속에 단단히 장착하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해당 뇌신경 회로를 거듭 발화하며 연결을 강화한 덕분에 그 하드웨어는 뇌 속 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쉬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닷새 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머릿속으로 쳐온 만큼 잘 쳤을 것이다. 바로 그 연주를 위한 위치를 뇌에 미리 해두었기 때문이다. 훈련만 하면 우리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 근육 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선도적인 연구도 그중 하나인데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쯤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석 달 동안이나 유지되었다. 텍사스 대학교 샌 안토니오 캠퍼스와 클리블랜드 클리닉,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의 캐슬러 재단 소속 과학자들이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좀 더 최근의 연구도 있다. 이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5분씩 팔꿈치 굴근에 힘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신 에너지에 강력한 의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힘을 주게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중 첫 그룹은 외부적 상상 혹은 3인칭 상상을 하도록 했다. 즉 마치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관찰하듯 상상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내부적인 상상 혹은 1인칭 상상, 즉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 연습도 하지 않았다. 외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비교 그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뚜렷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팔꿈치 근육이 10.8% 강화되었다. 오하이오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은 좀 더 극단적으로 29명 지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원자들 절반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실제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머릿속 시연을 해나갔다. 나머지 절반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지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나 강해져 있었다. 근육에 관련된 이 세 건의 연구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 시연이 어떻게 뇌만이 아니라 몸까지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하게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일 뿐인데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밑칠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저 머릿속 시험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앞에 실험들에서처럼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런 일상을 지난 몇 년 동안 매일처럼 해왔다면 해당 내 회로는 더 쉽게, 더 순식간에 활성화된다. 매일 마음속으로 그런 몸의 생물에게 미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뇌와 몸속의 그 경험을 더욱더 강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습관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매일 더 무의식적이 되어 간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죠. 하지만 변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바꿀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위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 이제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북맘의 상상서재였습니다.